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규 대표입니다. 자, 오늘 12월 4일 마감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오늘 시작이 예상하지 못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 유튜브 촬영을 할 때 정말 밝은 분위기, 기분 좋은 그런 느낌으로 진행했는데, 와, 오늘은 정말 굉장히 침울합니다. 일단 전 종목이 8에서 한 12%,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눈에 보이는 숫자로만 보면 그 정도인데요.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씩 하락한 것 같아요. 뭐 3에서 4% 정도 하락한 것도 있고, 아니면 뭐 10% 이상권 더 많이 하락한 종목들도 있는데, 대부분 좀 이 정도의, 평균적으로 본다면 이 정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오늘 개파락으로 떨어질 건 알았어요. 그래서 개파락을 했는데 이 하락한 상태에서 그냥 머물렀습니다. 다행인 건 그래도 지수 자체는 조금씩은 끌어올라오면서 밑꼬리를 조금 달았단 말이죠. 코스피 지수는 양봉으로 전환이 됐고, 코스닥 지수는 거의 보합이 아니고 시초가를 회복하면서 일단은 마무리를 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입니다. 지금 계엄 전국은 아니잖아요. 선포했다가 취소했잖아. 취소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해제했잖아. 그러면 시장 정상적으로 돌아와야죠. 근데 이게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볼 때 어떨까요? 지금 다른 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보면 난리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뉴얼대로 행동해야죠. 매도해야지, 매뉴얼대로. 자,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진 거고, 오늘 그래서 이런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상승한 종목들이 또 많이 있긴 있죠. 오늘 코스닥 지수에서 1329개 종목 하락을 했고, 코스피 지수에는 905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그와 반대로 이제 상승한 종목들, 특히 상한가 간 종목이 양시장에서 23개나 나왔습니다. 상한가 뭐가 나왔나요? 전부 정치 테마주입니다. 사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이 부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관련주가 오늘 온통 상한가로 도배를 했는데, 글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비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 대부분 정치 테마주고요. 간밤에 있었던 정말 말 쓰기 싫었으면, 정말 저는 정치색이 없어요. 누구를 지지하느냐보다 누구의 정책, 그리고 누가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말 100% 나한테 굉장히 큰 악영향, 손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저께 새벽에 저도 이제 늦게 자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거든요. 선포하는 건 못 봤지만 12시부터 보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만큼 이거 엄청난 이슈잖아요. 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최대한의, 어떻게 보면, 이슈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선 할 수 있는 최상이 아니죠.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고, 그랬으면 뭔가 이 명분이 확실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수상쩍습니다. 왜 했을까요? 몰랐을까? 안 되리라는 것을. 되려고 했으면 정말 막말로 정말 강하게 몰아붙이든지 그럴 것도 아니었으면서. 그래서 오늘 시장을 완전히 지배를 한 이슈가 바로 계엄 선포 이슈입니다. 지금 트럼프, 머스크 뭐 다 필요 없어요. 심지어 우크라전이 종전이 되거나 우크라가 멸망을 해, 그런 이슈가 나오더라도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통합니다. 지금은 이 이슈,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 얘기를, 정책이나 어떤 뭐 인물에 대한 논의, 하여튼 그런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좋은 먹잇감이 하나 나왔잖아요.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이걸 달려들어서 안 놓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쉽게 놓을 만한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호사가들 뿐만 아니고 일반 사람들조차, 모든 국민들이 이 이슈에 온통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그만큼 일어난 거죠. 시장을 지배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이 이슈를 만들었었던, 그리고 어떠한 모멘텀을 만들면서 상승을 하고 있던 이 좋은 패턴의 종목들 다 깨버렸습니다.
이슈 전부 소멸시켰어요. 정말 여기저기서 이제 불꽃이 활활활 타오르면서 좋은 흐름이 나는데 용암이 덮어버렸네요. 딱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종목별로 자리를 다시 잡아가는 종목들 확연히 보였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가 볼 때 종목은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정국이 탄핵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 테마주를 한 내년부터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될 정치 테마주들이 벌써 끌어당겨 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끌어당겨 와지면 일반 투자자들은 매수할 시간이 없어요. 내년에 어느 정도 빌드업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데 그냥 오늘 에이텍 점상 가고 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이슈 굉장히 중요한 파월 미 연준 의장 연설이 있는데 우리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겁니다. 연준 베이직 공개하면서 이제 경제 상황 살펴볼 거고요. 취업자 변동수도 나옵니다. 셋 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내일 우리 시장의 미증 시가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정치 테마주로 아주 그냥 전부 뒤덮이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심 섹터는 어제랑 동일합니다. 우주산업 관련주 어저께 우리 시간에 시세가 잘 나왔었던 LK 삼양을 보면서 와는 안 했죠. 기대를 안 한다고 했는데 역시 시간에 상한가는 안 갔지만 좋은 흐름으로 끝났어요. 시간에 4%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 더 많이 올랐을 수 있지만 바로 이 계엄 전국 때문에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감 종가에서 마이너스 7%로 마감을 했는데 반복 매매 가능할 거라고 봐요. 오히려 이 부분이 우리한테 매수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한번 했으니까요. 오늘 수익 실현 AK 삼양 진행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고 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상승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오히려 좋은 눌림 자리를 만들어줬고 이 눌림 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크라우드웍스 이제 어저께 크라우드웍스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매매하던 종목 전략 보여주는데 올려놔드린 이유가 이런 종목들이 바로 여기서 말씀드린 자리를 다시 잡아가는 종목들이 확연히 보인다는 건데요. 눌림 자리를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 번 더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지금 다 이래요. 차트가 상승하다가 오늘 그냥 위에서 누가 똑 하고 때린 것처럼 다 떨어져 내려왔는데 그러면서 상승 과정에서의 눌림목 자리를 지금 완성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눌림 자리에서 우리가 사실 지금 매매를 하면서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 그냥 매매를 쭉 진행하던 분들은 최근 상승 종목들 오늘 다 하락으로 전환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빠르면 바로 내일 상승 반전을 일으키면서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국을 얼마나 빨리 안정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요. 이 전국이 좀 안정이 된다면 충분히 종목들은 다시 정상적인 흐름, 오히려 이번 하락이 한 번의 기회, 뭐 가상화폐 시장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동안 고공행진하던 가상화폐 시장이 이 계엄령으로 인해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뚝 떨어졌는데 이격 좁혀주고 다 회복을 했습니다. 매수 기회를 준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뭐 오늘은 일단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했더라도 오늘 이후 시장에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잘 만들어 보면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또 할 수 있죠. 이런 거를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요. 일단 오늘 장 마감 브리핑을 좀 해보면 지금까지 대응했던 매매주 내가 지금 또 실소가 나오네요. 우리 시장을 보면서 제가 실소를 금치 못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오늘도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대응했었던 매매 전략이 하나도 소용이 없게 된 장입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이슈도 심지어 우크라전 휴전을 해도 이 이슈는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언제 자리에서 내려오고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느냐 이걸로 지금 시장 관심 집중됐어요. 정치 테마적으로 다 집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자율주행 규제 전부 철폐하면서 자율주행을 뭐 팍팍 밀어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요 자율주행 관련주는 정치 테마주에 묻혀버립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슈
스페이스X에서 우주 화성으로 유인 우주선 보내 아주 단발성으로 상승한 다음에 밀리면서 정치 테마주로 또 색이 바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미 없는 정치 테마주들, 실체 없는 정치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릴 텐데 수급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면 정상적인 상승으로는 벗어나겠죠. 오늘도 역시 그랬고, 그래서 좋은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훼손이 될 겁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 링크 제네시스, 제가 지난주에 나노팀이냐 링크냐 하다가 링크를 매수했다고 말씀드린 것 지난 영상에서 보신 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금 링크 제네시스를 보면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월요일날 매수했죠. 월요일날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저께나 LK 사면 갖고 다 이어지는데 링크 제네시스가 지금 시간에서 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마이너스 12%까지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단기 과열이 풀리고 나서 링크 제네시스가 날아가야 되는 종목인데도 못 갔어요. 정상적인 상승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은 훼손이 돼요. 오늘 링크 제네시스가 훼손된 것처럼. 근데 지금 시간의 강세죠. 원래 장중에 나왔어야 될 움직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세는 정상적인 시세가 아니고요. 정치 테마에 속해 있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8에서 한 12% 정도 하락했는데 하락 이후에 거래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오늘 종목들의 특징이고, 일단 우리 시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른 전국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정치 테마주가 기승 부린다면 어쩔 수 없죠. 우리도 정치 테마주를 보긴 볼 텐데 정책주 위주로 관심 종목을 볼 거예요. 실체 없는 인맥주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이건 제가 이번 주에 방송된 SBS 비즈 필살기 이 고수회전에서도 얘기를 들었을 텐데 기가 막히네요. 제가 이번에 정치 테마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정치 테마주를, 그러니까 정책주를 보고 인맥주를 피해라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기가 막히게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네요. 와, 이런 우연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데 어쨌든 우리는 정치 테마주를 할 때 정책주로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주를 매매했었던 건 그동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왔던 거고요. 이번 뭐 미 대선에 엮여서도 우리가 그런 종목들 지금까지 또 이어져 오고 있는 거니까 충분히 우리는 잘 대응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별 이제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링크 제네시스 한번 봐봐요. 굉장히 좋은 차트를 만들었잖아요. 정말 좋은 차트를 만들어 놨고 언제까지? 차트 크게 한번 보면은 이때까지는 굉장히 좋은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기 과열에 걸렸기 때문에 단기 과열 구간 3일 거의 끝나갈 무렵 이 월요일날 우리가 매수를 했고 다음날까지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신규 회원분들도 6,200원대 진입하자. 왜냐하면 하락 출발을 했지만 상승으로의 회복이 굉장히 빨랐고 그랬기 때문에 이 종목은 회복력,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가가 좀 얇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쏟아졌습니다. 시장 영향인 거예요. 요 10시 한 48분, 11시 거의 다 됐을 무렵에 갑자기 물량 나오더니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상승 반전까지는 아니고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고 지금 시간 내에서 이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뉴로모픽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뉴럴링크라는 기업, 이 뉴럴링크에서는 인간의 뇌를 기계에 직접 연결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만으로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영상이나 문서나 하여튼 이런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신기술, 엄청난 기술이죠. SF 영화에 나오는 겁니다. 이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이 뉴럴링크인데 이 뉴럴링크에서 옵티머스라는 로봇 아시나요? 테슬라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이 로봇의 뉴럴링크 기술을 접목해서 진정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의 목표입니다. 이거를 하려면 뉴럴링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링크 제네시스가 연구하고 있는 지능형 신경망 반도체라고 뉴로모픽이라는 이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링크 제네시스가 이 관련주로 딱 꼽혔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로봇 관련주로 엮이게 됐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 관련주의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한 가능성 측면에서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잔량이 좀 의심스럽게 많네요. 지금 뭐 뉴스 보면 뉴스는 없어요. 뉴스가 새로 나온 것은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옵티머스의 옵티머스 프라임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옵티머스의 이제 뉴럴링크를 접목하는 이 기술에, 이 연구에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링크 제네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외에서 지금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일단 계엄령 때문에 주식시장은 초토화가 됐죠. 링크 제네시스도 지금 그렇게 보일 정도로 지금 많이 하락을 한 그런 상태인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시장에서는 살아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나이백도 지금 비슷한 흐름인데, 나이백도 여기서 추가 상승 나와야 돼요. 현재 좀 손실 중으로 보여오고 있는 종목인데 충분히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간에서 강세에 나오는 종목들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에코캡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의 가격은 우리가 뻥카라고 부르는 거짓 시세지만 충분히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지배했어요. 캔들 안 보이죠? 점상입니다. 야, 말이 됩니까?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급락으로 쏟아졌어요. 이 15일날 이렇게 급락으로 쏟아지더니 여기서 다시 급등을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유죄 판결, 여기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판결 하나에 주가가 하한가에 가고 상한가에 가는 종목을 매매해야겠습니까? 이건 매매 대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어저께 윤 대통령이 아주 이재명 관련주를 비롯해서 정치 테마주에 엄청난 모멘텀을 제공했죠. 야, 너무 수상쩍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을까? 그래서 에이텍이 오늘 점상을 갔고요. 아마 내일까지 이어질 겁니다. 에이텍 모빌리티 당연히 점상을 갔고요. 동신건설 점상.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여드렸었던 요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이 종목들, 이거 전통적인 이재명 관련주예요. 점호 상한가 갔어요. 말이 됩니까? 전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게 지금 시장의 판단입니다. 다 버리고 우리 정치 테마주 가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관련주가 일단 대장이었고, 이 외에도 PN풍년, 아무 의미 없는 김동현 관련주입니다. 밥솥 회사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인맥주입니다. 정확히 누가 무슨 동문이고 무슨 같은 성씨고 지금 이런 거는 저도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인맥주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화천기계, 제가 이번 그 고소회전에서 화천기계를 얘기 드리면서 이 이유로 급락하지 않느냐 이런 걸 얘기 드렸는데, 오늘 거의 상한가 시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상한가 갔었죠. 그러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윗꼬리가 달리는데 말이 안 되는 상승이에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상승이 아니고 매수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죠. 계엄령 선포할 거야 라고 미리 언제를 받은 사람은 살 수 있겠다. 선포했다가 계엄 해제할 거야 라고 미리 언제를 들은 사람은 살 수 있겠지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화천기계라든지 PM풍년, 동신건설, 정치 테마주들 지금 난립을 하고 있는데 아마 며칠간은 이렇게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상한가 23개가 나왔고 이재명 관련주 상한가 거의 한 10개 나온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시장 수급이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상승해야 할 종목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시장이 정신을 차릴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좀 주면서 그 정신을 어느 정도 차리는, 그러니까 정상화가 되는, 시세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력을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추가 매수를 해준다거나 종목 교체를 해준다거나의 등등의 방법으로 대응 전략을 짠다면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종목들도 있어요. 이 관련주 중에 노을과 같은 경우를 보면 오늘 매수하려다가 매수 기회를 놓쳤는데, 노을이 오늘 상승하는 이유는 이 노을에서 만든, 제가 어저께도 관심주였어요. 노을은, 이 노을이 혈액 및 암 진단 분야의 AI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인데, 온 디바이스 AI 솔루션인 마이랩을 만들었고, 이게 FDA에서
승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상품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진출을 합니다. 굉장한 내용이죠. 지금 요때 상승했었던 부분과 이때는 뭘로 상승했었을까요? 이때 인맥주였어요. 노을과 같은 경우도 인맥주입니다. 한동훈 관련주죠. 그래서 이 총선 시즌 때 상승을 했었는데 총선 시즌 이때 맞나요? 어쨌든 이 상승을 보인 이후에 쭉 밀렸었죠. 어쨌든 이때 정치 테마로 올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오늘 상승은 되게 복합적인 게 한동훈 인맥주잖아. 그러면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지금 이 마이랩이 FDA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을과 같은 종목은 우리가 인맥주이기도 하지만 기술 특례 상장 기업 최초로 밸류 프로그램까지 참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술력도 있지만 그만큼 실적적으로도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노을과 같은 기업은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맥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도 가능하지만 인맥주가 빠지더라도 이 마이랩이라는 이 상품을 가지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노을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난 금요일에 제가 아마 29일 아까 카카오라이브 하면서도 보여드렸는데 요 11월 29일 날 아마 제가 이 영상에서 카카오 주가 회복, AI 연계 요 얘기를 해드렸을 텐데요. 찐수혜주는 카카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윤 정권 들어와서 가장 많이 두드려 맞은 기업이 바로 카카오죠. 물론 두드려 맞아서 주가가 하락한 건 아닙니다. 뭐 그렇다면은 같이 하락한 네이버는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두드려 맞은 건 주가가 두드려 맞은 게 아니고 기업적으로 카카오는 뭐 쪼개기 상장, 그리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있는 쪼개기 상장, 그리고 SM 인수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이런 거래 정황들 때문에 주가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건 아니죠. 주가는 이제 업황 때문에 빠진 거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경영진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 때도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사람을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서 뭔가 이 조사를 하거나 확실한 죄가 있으면 빨리 죄를 묻고 처리를 하거나 구속을 시키거나 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조사 기간만 늘어나다 보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도 사업 진행이 안 됐죠. 삼성전자랑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안 돼서 HBM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됐죠.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눈치를 봤다라는 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사업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놓친 게 뭐냐면 바로 AI 분야입니다. AI 분야에서 카카오는 네이버에 1년 정도 뒤쳐줬고 글로벌 AI 시장 흐름에서 완전히 좀 도태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카카오가 지금 내놓은 AI 서비스가 카나나일 겁니다. 카나나. 그래서 네이버는 하이퍼 클로바 X, 카카오는 카나나, 이렇게 AI 관련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평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카나나가 카카오톡과 그렇게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근데 역설적으로 거기서 기회를 잡는 거예요. 지금은 연계가 안 되고 있어서 매출에 도움이 안 되지만 카카오톡과 연계가 제대로 된다면 그때부터는 폭발적인 이 실적 향상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상승은 윤 정권에 정말 많이 두드려 맞은 카카오, 이제 윤 정권이 사라지게 되면 날개를 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카카오가 급등을 했고요, 카카오페이도 급등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카카오페이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아주 불기둥이 뽑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카카오그룹주가 상승한 것, 뭐 지금 말씀드린 AI 관련이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역시나 다 묻혔죠. 그냥 윤 정권 탄핵 때문에. 오늘 탄핵안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탄핵안 제출이 됐죠.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제 장세는 이게 워낙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가장 민감하고 자극적인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슈가 계속될 거고요. 이로 인해서 종목들이 좀 손해를 보는
당연히 상승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상승을 못하는 삼성전자 53,500원 배수진 쳐놨더니 계엄 선포해가지고 주가를 똑 떨어뜨려놔서 다 의미가 없게 됐어. 10조 이거 자사주 매입 계획 얘네들 다시 세워야 돼요. 모든 게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있는 모든 이슈들,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다 소멸되고 이제 재탄생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 재탄생하는 그런 구간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 단기 대응 지금 지속을 할 거고, 종목에 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좀 밀린 종목들 중에서 살릴 것, 버릴 것 정한 다음에 버린 종목들은 정책주들 쪽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대선 전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대선 전국으로 바뀌게 되면 정치 테마주 지금부터 인맥주들은 그냥 묻지마 상승으로 날아가는 거고 저는 안 볼 거고요. 정책주들은 지금부터 빌드업 과정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주들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정치 테마주 이외에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계속해서 꾸준히 끌고 가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매매해오던 전략과는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좀 더 명확한 문장으로 바꿔볼게요.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어떨까요? 자연스러운 표현. 지금까지 해왔던 투자 전략을 계속. 이게 스마트폰이 너무 잘 음성을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가 않네요. 깜짝 놀라서 지금 당황했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걸 제가 왜 듣고 따라하고 있죠? 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매매 전략 그대로 이어가면서 종목에만 세부적으로 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종목 장세는 지속입니다. 지금 뭐 정치 테마주로 바뀐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정치 테마주가 정치 테마주가 어떻게 보면 주도가 된다면 그 중에서 정책주들을 골라서 그들로서 종목 장세로 가는 거예요. 지수 상승장이 아니죠. 정치 테마주로 인해서 정치 테마주들이 간다면 그거 역시 개별주 장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별 종목 장세를 계속해서 잘 활용을 하면서 시장 대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크릿 종목 그래서 링크제네시스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시간의 상한가 아직 안 갔잖아요. 내일 흐름 보면서 한번 접근 전략을 세워보셔도 좋을 겁니다. 말씀드렸었던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관련 기업이니까요. 잘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내일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침울한 장이었어요. 굉장히 침울한 장이었는데 내일은 오늘과 다르게 좀 기운을 내고 파이팅 해보면서 내일 장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